어느 날 화가 뭐 없이 나서 누구한테 원한을 품고 격하게 대할 때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지요. 그 오해가 풀리고 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오해라는 게 꿈이지요. 또 사랑에 도취됐다가 빠져나왔을 때도 자기가 나는 가장 좋은 줄 알았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돼요. 꿈이라는 거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해일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도취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을 봅시다. 꿈은 되게 끊어져요. 그 꿈을 꾸다가 또 다른 꿈으로 바뀌고 우리 인생은 대치로 이어지지만 감정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상태에서부터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은 그렇지만 큰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꿈에 또 다른 구조를 보지요. 꿈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가 어린 날 추억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는 그것에 몰두해서 현실로 살아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거는 아련하게 없어지고 머릿속에 기억만 남죠. 꿈과 같아요. 벌써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보람일 것도 없고 이제 와서 행복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그냥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다. 마치 이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서 우리 보통 영화를 보다가 화도 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면 그건 영화였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 헛것이라고 해도 기억 속에 남아있지요. 물론 이 기억이라는 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기억만 있고 그런 현실은 없었는 경우, 이 가상기억이죠. 가상기억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다라고 믿는 것들, 그런 것 중에 아주 많이 50% 이상 가상된 꿈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분이라는 건 그때그때 자동적으로 생겼다가 또 자동적으로 사라지죠. 그러니까 꼭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모든 건 사라집니다. 죽을 때 상황을 한번 보죠. 굉장히 괴로워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몸이 아프다든지 사형수의 경우는 자기가 죽임을 당하니까 괴롭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막상 죽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그 죽고 난 순간 무의미해져요. 슬플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권력자였는데 그 권력자도 아니고 부자였는데 부자도 아니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도중에 끝나는 것처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죠. 한 100살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죽고 났더니 심각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내가 뭐였지? 아무런 감정, 생각이 없죠. 그래서 먼 산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기분, 자기하고 관련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그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돼요. 이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상에서 꿈꾼다라는 생리적 꿈 말고도 꿈이 참 많아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갈 때 삶 전체는 꿈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마음이 어떤 게 더 생생할까요? 살았을 때는 어떤 거를 포착하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죠. 죽는 순간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자기 혼자만 있게 돼요. 이때 나의 삶은 꿈이었구나라고 얼핏 생각이 들지요. 물론 어떤 영혼이 구체적으로 꿈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혼란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보다는 지금이 더 맑아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혼도 그 상태부터 또 자기 생각을 갖지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등등 다 믿고 살았을 때처럼, 또 살았을 때는 잠자면 잠잤을 때처럼 이렇게 꿈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꿈꾸기 전에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미래를 생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산다면 어떨까요? 1000년이라도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너무 살면 괴로울 것 같다. 만약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는 거 빼고는 휴식이 없어요. 그런데 잠자는 것도 완벽한 휴식이 안 되지요. 죽었을 때 완벽한 휴식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었을 때도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어요. 한 번 깼지만 또 꿈이 시작되죠. 그래서 명상의 목표는 이 꿈을 제거해야만이 우주 밖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요. 플라톤이 말한 동굴 밖의 세계, 그게 진실인데 그것을 처음 접했던 순간을 깨달는다고 말하죠. 깨닫고 나서도 수행은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바늘 같은 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봤는데 그걸 뚫고 크게 해서 밖으로 나가야죠. 그 나가는 데 있어서 동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에 연연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죽지 않고도 죽는 법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것은 꿈과 같구나. 변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엔 소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명상 중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명상 중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명상하고 있는 나를 진실로 생각해요.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면 자부심이 생기고 속된 말로 사람이 거만해져요. 자기는 뿌듯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꿈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명상을 하고 나면 난 뭔가 좀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거는 명상 중이든 깨서든 다 꿈입니다. 그러니까 명상 중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자기 평가, 나는 정신이 점점 맑아지고 갑자기 어떤 한 일이 나타난 것 같아. 난 명상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건 다 꿈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무덤덤해요. 옛날 성인이 마음을 죽은 재처럼 해라. 몸은 마른 나무가지처럼 해라. 몸의 양이 많으면 그걸 일일이 마음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감정도 많아요. 몸이 마르면 정신으로 돌아가는데 그 정신도 죽은 재처럼 그렇게 해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생이 꿈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 이 꿈속에서 사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행복한 순간이 오면 굳이 깨려고 할 필요 없이 즐기고, 나쁜 순간이 오면 이건 꿈이야 하고 부정하면서 껄껄 웃었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지요. 명상 중에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들, 명상 때와 현실은 뭐가 차이가 나냐면, 현실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그것 속에 도취되어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명상 속에는 자유롭고 모든 걸 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잔망한 생각들이 번갯불처럼 마음속에 왔다 지나가고 마음은 더 생시보다 흔들려요. 우리가 몰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을 안정시키죠. 그런데 이 몰두가 문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로 한정시킨다는 게 몰두의 단점인데 그게 바로 꿈이지요. 그래서 꿈을 깨려고 하다 보면은 몰두에서 떠나게 되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안정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그 불안한 것으로 없애려고 하면 달콤한 꿈이든지 뭐든지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꾸 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놓는 게 명상이죠. 잡는다는 것은 꿈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는, 이것을 벗어날 때는 명상을 하는 것인데, 명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두 끝도 없이 흔들립니다. 한 번에 명상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만큼 흔들렸고 또 다음번엔 좀 덜 흔들리겠다.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없애는 거지요. 그거를 정할정자라고 쓰지요. 평정. 그런데 평정이 되면 또 그 평정이라는 것에 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놔버리죠. 그래서 이 뇌가 가는 대로 또 따라가요. 따라가다 또 금방 깼다가 다시 명상으로 들어가지요. 우리가 꿈꿨다가 깼다가 또 꿈꾸듯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다가 그 꿈을 깨는 것이지요. 그러면 명상은 왜 하느냐? 명상은 바로 꿈을 깨려는 지속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록 꿈을 꾸지만 이게 꿈인지를 알고 꾸는 거죠. 자각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깨어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깨달는 연습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생시에 혹은 명상 중에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꿈을 깨겠다. 내가 있는 것은 내가 꿈을 깼어도 그게 싫은 꿈이다.
나는 영원하지 않다. 자기를 포기하는, 처음에는 무섭지요. 내가 없어지는데 수용 뭐 때문에 하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꿈을 완전히 깼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다음 편으로 이어가겠습니다.